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르쉐의 주력 판매 차종이자 고성능 SUV로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포르쉐의 3세대 카이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초대 카이엔이 데뷔할 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포르쉐가 SUV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 카이엔은 시장에서 성공을 했고요, 어느새 현재 3세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세대 카이엔은요, 폭스바겐의 최신 플랫폼인 MLB 플랫폼을 고스란히 이용하면서도 포르쉐 특유의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연출한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세대 카이엔이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대형 플랫폼 중 하나인 MLB 플랫폼을 기반으로 4925mm라는 아주 넉넉한 전장을 확보했고요, 전폭과 전고 역시 1985mm와 1700mm로 상당히 우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 역시 2985mm에 이르면서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한편 차량의 공차 중량은 파워트레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기본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카이엔은요 2135kg으로 역시 이 대형 SUV의 우람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카이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911, 그러니까 911의 감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프론트 엔드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이 911의 감성을 정말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살짝 대각선에서 보았을 때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데, 포르쉐 특유의 이런 곡선이라던가 이런 유르한 쿠페라이크한 실루엣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측면으로 오게 된다면 날렵한 실루엣이 눈길을 끕니다. 스포티한 휠과 타이어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차량의 실루엣과 높이 등에 있어서도 이 포르쉐의 스포츠카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여기에 디필러 뒤쪽과 트렁크 게이트 쪽에는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서 이 포르쉐 카이엔이 갖고 있는 역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면 디자인 역시 다시 한번 911의 감성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로로 길게 이어진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와 그리고 이런 독특한 램프 디테일을 통해서 포르쉐 911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디킷 양 끝에는 듀얼 타입의 스퀘어 머플러 팁을 장착을 하여서 아주 스포티하고 대담한 SUV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의 실내 공간은 여느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아주 평평하고 넓은 그리고 간결하게 다듬어진 대시보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UV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주 두터운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더해지면서 이제 SUV의 그런 존재감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의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5서클 계기판에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더해진 점,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아주 미래적이고 세련된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UV의 감성을 살리는 이 도어 캐치가 있는 이 센터 터널의 구성과 포르쉐 최신의 이런 기어 시프트 레버 스타일을 고스란히 적용해서 최신의 차량이라는 걸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워낙 체격이 넉넉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여유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 루프의 개방감도 우수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와 디테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한껏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카이엔에는 이렇게 일체형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일체형 시트는 보다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지지하여 드라이빙 시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는 아주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SUV의 여유와 함께 그리고 포르쉐 9의 스포츠카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열 공간의 레그룸이라던가 전체적인 공간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매력적인 시트, 그리고 이제 넉넉한 암레스트 및 이 2열 공조 패널이 아주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기능적 만족감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쿠페 모델이 아니고 이제 전형적인 SUV 모델이기 때문에 2열 헤드룸의 넉넉한 확보도 함께 동반되어서 이 패밀리 SUV 그리고 포르쉐 SUV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이엔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면요, 745리터의 적재 공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성 부분에서도 높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대 4대2 분할 폴딩 기능과 이런 레벨링 기능을 통해서 사용의 가치를 한껏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2열 시트를 모두 폴딩할 때에는 포르쉐 카이엔은 1680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레저 및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포르쉐 카이엔의 보닛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의 보닛 아래는 최고 출력 340마력 그리고 45.9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V6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자리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아주 우수한 주행 성능과 밸런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카이엔은요 2135kg이라는 아주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 단 6.2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 역시 시속 245km에 이릅니다. 한편 포르쉐 카이엔은 복합 7.3km/L의 효율성을 확보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6.9 그리고 8.0km/L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르쉐 카이엔과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 카이엔이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주행에 앞서서 드라이빙 포지션 그리고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던가 시야 이런 구성은 확실히 포르쉐 가문의 이런 DNA가 이어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평평하게 길게 이어진 대시보드에 이 두껍게 연출되어 있는 이런 패널의 모습을 통해서 SUV의 이미지와 포르쉐의 감각을 잘 조화시킨 모습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5서클 클러스터 그리고 이 포르쉐 최신의 이 센터 터널 등을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트하고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트는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작다? 라는 생각?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알맞은 정도의 시트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이라던가 시트의 형태에 있어서도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포르쉐라고 한다면 어딘가 조금 이게 좀 딱딱하고 하드한 그런 시트를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SUV다 보니까 시트의 쿠션감도 어느 정도 풍부하게 연출되어 있어서 패밀리 SUV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딱 첫 느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주행 시야는 준수합니다. 전방 시야도 나쁘지 않고요, 측방 후방 시야 모두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후방 시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의 형태라던가 2열 시트의 위치, 형태, 뭐 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넉넉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룸미러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후방 시야는 다소 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0마력 그리고 45.9kgm의 토크를 자랑하는 V6 3.6L 다시 해야겠다.
최고 출력 340마력 그리고 45.9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V6 3.0 가솔린 터보 엔진은 사실 역시 포르쉐다 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6 3.0 이라는 배기량도, 레이아웃과 배기량도 우수하지만 이 터보 차저가 만들어내는 이 성능의 매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발진 가속 성능도 기본적인 제원에서 느껴지는 그 우수함도 있고요, 체감되는 만족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게다가 이런 출력의 구현에 있어서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이 큰 강점이에요. 특히 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의 성능이 전개되는 그 반응성, 그리고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갈 때 이 페달과 뭐 스티어링 휠, 뭐 엔진 사운드 이런 것들로 느껴지는 그런 엔진의 깔끔함, 매끄러움 이런 것도 역시 포르쉐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카이엔 그리고 카이엔 터보 S에 비해서 더욱더 강력한 차량들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고성능 SUV 반열에 충분히 이름을 올리고 또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비교적 고성능 SUV임에도 불구하고 정숙성, 그러니까 엔진의 진동이라던가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매끄럽게 다듬고 있다라는 것도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엔진이 멈춰 있다가 다시 엔진이 작동할 때는 확실히 이게 멈췄을 때하고 엔진이 작동할 때 차이가 좀 있구나, 그리고 페달이나 엉덩이 쪽을 통해서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차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만족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잘 다듬어졌고 깔끔하게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발진 가속 외에도 추월 가속이라던가 고속주행에서의 만족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절대적인 성능에 있어서 340마력과 45.9kgm라는 아주 넉넉한 수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2135kg의 이 무거운 공차 중량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말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출력의 전개에 있어서 이게 RPM 상승해서 우악스럽게 빵 하고 나가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싹 가속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누구라도 다루기 좋고 쓰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이 카이엔의 큰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르쉐 카이엔의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의 카이엔이라고 한다면 좀 포르쉐 SUV, 그러니까 포르쉐의 감성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드라이빙의 그런 움직임이나 차체 움직임에 있어서 좀 과격한, 좀 우악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라던가 뭐 차 조향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이런 거 있어서 너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르쉐 SUV가 딱 붙지 않는 거죠.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3세대에 이르면서 드디어 포르쉐와 이 SUV의 융합이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처럼 좀 정체 구간이라던가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에는 정말 부드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드라이빙 모드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사양으로만 다녀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그 정도의 셋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포르쉐 카이엔이죠. 그런데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실제로 저희 이 포르쉐 카이엔에는 정말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는데, 우선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이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이런 높이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큰 강점이고요. 지금처럼 세시에 대한 부분도 곧바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딱 이 스포츠 플러스 바꾸는 순간 엔진이 팍 하고 긴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전달돼서
역시 스포티한 SUV, 포르쉐 SUV의 감성을 잘 연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노멀과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의 이런 간격을 좀 확보를 하면서 일상적인 상황부터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필요한 모든 상황을 손쉽게 대응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지금도 이 노멀 모드에서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떼면은 좀 이렇게 스풀처럼 쑥 이렇게 좀 RPM 풀어지는 느낌인데, 지금 막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엑셀을 딱 떼면 툭툭 하면서 아주 이 스포티한 느낌을 한껏 살리는 모습입니다. 변속기가 따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엔진만으로도 이런 질감을 낼 수 있을 만큼 아주 섬세한 조율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프로드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게다가 오프로드 모드에는요, 그래브, 머드, 샌드, 락스 해가지고 총 4개의 주행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블이라고 한다면 이제 풀밭이겠죠. 풀밭과 이제 머드, 진흙, 젖은 진흙이죠. 그리고 모래, 그리고 바위길, 이렇게 4가지 주행 환경에 아주 최적화된 프리셋을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하면서 이 SUV, 그러니까 지상고가 높고 클라이딩 가드를 둘러서 차체 손상을 방지하고 뭐 이런 그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세대 카이엔에 이르러야 이 진짜 카이엔의 시대가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이런 만족감이 드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포르쉐 카이엔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제가 포르쉐 카이엔을 시승을 하면서 자유로 연비를 달려서 그 효율성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록 50km 밖에 안 되는 주행거리긴 하지만 포르쉐 카이엔은요, 리터당 16.0km의 우수한 효율성을 발휘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수치로 보이지만 차량의 성능, 무게, 성격, 드라이빙에 대한 적극적인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자면 차량이 갖고 있는 성능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폭넓은 그런 올라운더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르쉐 카이엔을 함께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폭스바겐이라던가 아우디라던가 포르쉐, 람보르기니라던가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포르쉐 카이엔은 굉장히 높은 완성도 그리고 감성적인 그런 고추심을 유발하는 아주 특별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전보다도 더욱더 부드럽고 여유로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퍼포먼스의 이 드라이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매력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국 1억이죠. 1억 원의 가격대에서 매력적인 프리미엄 SUV를 고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들 벤츠, BMW, 아우디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르쉐 911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으면서도 그리고 전통적인 SUV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3세대 포르쉐 카이엔도 충분히 훌륭하고 매력적인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르쉐 카이엔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올릭 히막스였습니다.